넷플릭스 코미디 로얄의 후속편 코미디 리벤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개되기 하루 전에 코미디언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논란이 터지면서 순탄하지 않은 시작을 하게 됐죠. 저는 이진호 씨의 논란과 별개로 코미디를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6편을 내리 시청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물론 코미디라는 게 개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는 예술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이 재밌냐 재미없냐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걸 보여줘도 누군가는 엄청 재밌어하고 또 누군가는 완전 노잼이라고 하는 게 코미디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개인의 취향의 문제를 떠나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이 기획과 구성의 측면에서 발전한 게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 4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1라운드는 로스팅 대결을 하고요. 2라운드는 인프랍, 그러니까 즉흥 상황극 대결을 합니다. 3라운드는 캐릭터 분장 쇼를 하고요. 마지막 결승 라운드는 이경규를 웃겨라 라는 미션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구성을 짠 이유는 제가 짐작해 보건데 코미디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작인 코미디 로얄에서도 시도를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대중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았던 이 로스팅이라는 장르를 선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스팅이 미국에서 넘어온 장르라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장르였거든요. 이게 상대방을 까면서 웃기는 건 맞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욕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듯 하면서 놀리는 내용으로 꺾어버리는 그런 반전을 주는 방식으로 웃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이나 치부 그 자체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재치를 즐기는 코미디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로스팅이라는 장르의 그 문화적 특성이나 스타일 또는 그 특유의 어법을 잘 구사하는 코미디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목만 로스팅이라고 박아놓고 그 장르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그냥 욕하고 디스하고 까내리는 거밖에 안 하네? 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더라면 그냥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는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작인 코미디 로얄에서부터 그런 똑같은 피드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코미디 리벤지에서도 사실상 비슷한 포맷으로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그 장르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에 로스팅이라는 장르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실제로 로스팅을 잘하는 제야의 코미디언들을 섭외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공개 코미디 쇼인지 아니면 경연인지 그 선이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에서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전작에서는 점수가 낮은 팀은 탈락하고 우승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 큰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승한 이경규 씨와 이창호 씨, 엄지윤 씨, 조훈 씨가 다음 넷플릭스 시리즈의 주인공이 된다는 설정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코미디 리벤지가 나오고 보니까 이 지난번에 우승했던 팀의 멤버들은 사실상 뭐 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우승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승하면 뭐 모든 역량이 뛰어난 육각형의 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코미디언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경연이라는 설정은 그야말로 설정을 위한 설정이지 그 아무런 의미도 또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이경규 씨한테 이 마스터라는 칭호를 주고 코미디 경연이 진행될 때 다른 방에서 리액션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되게 깐깐하고 같이 있으면 살짝 불편한 집안 어르신이랑 같이 TV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나도 덩달아서 이경규 씨가 웃나 안 웃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 사실상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즐기게 하려면 속된 말로 뇌를 빼고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장벽을 낮추고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애매한 경연이라는 평가적인 시스템과 또 굉장히 비판적인 이경규 아저씨의 리액션이 더해지면서 저도 어느 순간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애매한 방향의 기획과 연출이 오히려 실력 있는 이 출연자들의 매력과 재미를 반감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아예 재미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라운드였던 즉흥 상황극은 그래도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 출연자 대부분이 개콘이나 코빅 같은 꽁트형 코미디에 특화되어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로스팅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스타일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라운드 캐릭터 분장쇼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미 기존에 인기가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전작에서 느꼈던 임팩트보다는 좀 덜 하긴 했지만 신기루 씨가 김정은 따라하는 거랑 막판에 인공호흡이랑 그 타나카 노래 같이 나오는 거 막 반복해서 뇌절치는 게 그나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4라운드 이경규를 웃겨라는 급조한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했고 사실상 없어도 그만인 라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작에서 마지막 우승자가 결정되는 그 순간도 굉장히 맥 빠지고 긴장감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마지막 우승자가 결정되는 그 순간의 경연이 전혀 임팩트가 없고 긴장감도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미디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취향을 걷어내고 봐도 이 코미디 리벤지에 출연하신 분들은 뭐 실력적으로는 전혀 깔 게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플레이를 잘하시는 분, 즉흥 연기나 꽁트를 잘하시는 분, 피지컬로 웃기시는 분, 말재간으로 웃기시는 분,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자신이 잘하는 장르가 매우 분명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유튜브인지 공연장인지 뭐 넷플릭스 같은 대형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도 이분들의 매력이 얼마나 드러나는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코미디 리벤지를 보시고 어우 대한민국 코미디 망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계기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 또 여러분 취향에 맞는 코미디 무대를 찾아서 더 경험하고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저번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의 비중이 98%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려 2%나 구독을 더 눌러주셨더라고요. 구독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